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세상이 참 다이나믹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투자 시장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서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거시경제 상황에는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의미나 이유가 담겨 있다라는 점에서 참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좋게 바라보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24,000달러까지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의 기대감을 고조시켰지만 지금은 다시 23,000달러 초반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뭔가 힘을 받으려는 듯 할 때 다시 기운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24,000달러까지 잘 튕겨나가던 비트코인의 앞길에 똥물을 끼얹은 것은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홀딩하던 비트코인 물량 가운데 75%를 10% 수준의 손절까지 감당하면서까지 팔아버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1조 2천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머스크는 현금 확보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고 향후에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지만 페이퍼 핸드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그에 대한 조롱이 글로벌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7월 말에 어쩌면 의미 있는 한방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뒤흔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안에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시점을 찍어서 멘트를 하면서 중국 관세 완화 이슈에 대한 주목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7월 말쯤에 두 사람의 전화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금리 인상 이슈까지 잘 정리가 되면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미국 SEC가 참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하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단연 리플 소송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SEC가 참 재미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 자주 느낄 수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요즘 미국 레거시 미디어들이 SEC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본격화하는 가운데 과거 SEC 고위급의 포르노 파문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사건인데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안겼던 사건이었습니다. SEC의 선임 변호사가 하루 최대 8시간을 포르노를 보는데 시간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SEC는 어쩌면 원래 이렇게 좀 정신이 좀 빠져있는 그런 기관이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소식들까지 재조명되고 있는지 그 배경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힌트를 주는 소식들, 특히나 더 유익 있게 바라보시고 추가 리서치도 잘 진행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은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24,000달러까지 훅 뚫어내면서 나름의 강력한 반등 동력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23,000달러 초반으로 후퇴하면서 다지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인 톤이 더 우세한 모습이라서 아직은 기대감을 조금은 더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하면서 이틀째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3%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나가던 비트코인의 앞길에 똥물을 끼얹은 것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 동안 보유 비트코인의 75% 매각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9억 3,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의 현금 확보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현금 포지션을 극대화하는 게 필요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아치웠다라는 겁니다. 지난 5월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순전히 거짓말이었던 게 확인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트위터를 중심으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난과 조롱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기꾼이다, 페이퍼 핸드다, 암호화폐 가격 조장의 원흉이다, 이 시장에서 쫓아내버려야 한다, 이런 감정적인 비판, 조롱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트위터 인수 이슈로 인해서 송사에 휘말린 상황인데 천재라서 이러는 건지 또라이라서 천재로 비춰지는 건지 아무튼 참 보통 사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엉겹결에 갑자기 똥물이 튀긴 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여전합니다. 먼저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7월 19일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2,966달러와 오버헤드 저항인 23,363달러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건 잠재적인 추세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세력이 가격을 23,363달러 위로 유지시키면 강세 모멘텀이 더 높아져서 비트코인은 28,171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1,461달러에서 상승하기 시작했고 RSI가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간 것은 매수 세력에게 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긍정적인 견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곰 세력은 다시 21,000달러 아래로 끌어내려야 하는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최근의 반등세가 불트랩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호화폐 대출 기업 넥소의 CEO 안토니 트렌체프는 비트코인의 최근 랠리가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장의 종료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안도 랠리는 이미 한참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불안한 상태로 한 달을 보낸 뒤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다음 주 상황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뱅크의 분석가 하세가와 유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2,700달러를 넘어서며 200주 이동평균을 회복한 것은 추세 역전을 위한 기술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을 의미한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비트코인 단기 전망은 강세이고 이번 주에 29,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발키리의 리서치 헤드 조시 올체비치 역시 여러 암호화폐 대출 기업들과 기관들의 강제 매각은 일단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로는 25,000달러를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KT 스톡트는 비트코인이 4월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동평균을 돌파한 것을 가리키면서 이번 랠리는 강력하다. 하지만 최근 상승을 의미 있는 추세 역전으로까지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이번 랠리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시그널로는 25,000달러 돌파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1,500달러 지지를 유지해주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1,700달러의 강력한 오버헤드 저항 근처에 도달했는데 곰 세력의 하락 시도에도 황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건 거래자들이 더 높은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진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은 강세 크로스오버를 완료했고 RSI는 과매수 영역 근처에 있다. 이건 저항이 적은 경로가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 세력이 가격을 1,700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이더리움은 2,000달러를 거쳐서 2,200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반면 1,700달러에서 하락해서 1,493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곰 세력은 다시 1,280달러까지 끌어내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기관 매수는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자사 이더리움 펀드를 통해서 7,56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갤럭시가 이 정도 규모로 이더리움을 매입한 것은 2021년 초 이후에 지금 최대 구매 사례인데 그래서 그런지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그 신호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또 다른 펀드, 이 갤럭시 벤치마크 크립토 인덱스 옵쇼어 펀드를 통해서도 약 325만 달러 상당의 이더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다라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7월 말로 접어들면서 시장에 의미 있는 긍정 시그널이 한 방 더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시진핑 전화회담과 관련해서는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이다. 이 정도 톤의 얘기만 나와서 빠르면 7월 말, 늦으면 8월 이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안에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점의 폭을 좁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화의 형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내 예상이 그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양국 정상의 전화회담이 관심을 받는 것은 미국이 중국 관세 완화 이슈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역대급 인플레이션에 몸살을 앓고 있고 이번 중동 순방 과정에서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면서 긍정적인 시그널 하나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간 선거는 코앞이지, 인플레이션은 정신없이 올라가 있는 상태지, 중동 순방 갔다가 망신만 당했지. 이 양반도 참 요즘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회담 결과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게 10일 안에 만약 벌어지는 일이라면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시점과 겹칠 수 있어서 상황이 잘만 돌아가면 의미 있는 시그널이 이 시너지를 내면서 전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미국 SEC는 참 글로벌하게 동네 북신세로 전락한 모습을 심심찮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도 어이없게 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리플 소송 과정만 보더라도 이것들이 진짜 전략이라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진짜 전략 없이 원래 권력 노릇만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기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과거 소식이 지금 다시금 뜨겁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ABC가 보도했던 내용인데 SEC 고위 공무원들이 금융위기 기간 동안 포르노 사이트를 서핑하다가 여럿이 적발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거론된 첫 번째 사례부터가 아주 골 때립니다. 2010년 금융위기 당시에 버나드 매도프의 폰지 사기를 수사하던 SEC 일부 고위 직원들이 포르노 사이트에서 몇 시간씩 시간을 보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릴랜드 대학의 피터 모리치 교수는 금융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난해하고 어려운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을 보냈다. 무모한 행동이고 납세자와 금융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에 경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좀 심각했던 게 2010년 기준으로 2년 반 동안 31명이 적발이 됐고 이 가운데 17명은 연봉이 10만 달러에서 22만 2천 달러 범위에 있는 고위 간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이게 진짜 한둘도 아니고 진짜 미쳐 돌아가는 기관이었었구나. 원래 이런 곳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인간들 가운데 일부는 보도 시점 그 당시에도 여전히 SEC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워싱턴 SEC 본부의 한 선임 변호사는 하루 최대 8시간을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었고 정부 컴퓨터의 모든 저장 공간이 음란물 다운로드 수단으로 활용됐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SEC 회계사의 경우에는 2주 동안 포르노 사이트 접속 1,800번을 시도했었고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는 600개 관련 이미지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 인간 말고 다른 회계사의 경우에는 한 달에 무려 16,000번의 그 사이트들에 대해서 접속 시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 시작부터 발생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런 얼빠진 짓거리를 하는 SEC 임직원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여럿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12년 전 사건이고 지금도 SEC가 이런 기관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지금 재조명되면서 SEC의 비판 여론 조성에 한몫을 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어느 측면에서 보면 이 비정상적인 기관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놓고 직원 125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 좀 우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 SEC가 미국 금융경제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기사들이 월가 미디어 곳곳에서 잇따라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SEC의 이런 엄청난 흑역사가 왜 재조명되면서 이 여론몰이에 한몫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리플 소송의 방향성, SEC의 규제권 확보의 방향성도 생각해 볼 거리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따구 기관이 리플을 비롯한 멀쩡한 기업들 상대로 되도 않는 방식으로 소송을 내놓고 말도 안 되는 주장 늘어놓는 상황 너무 자주 봐왔기 때문에 그 충격도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통 인간들이 일하는 기관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민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모습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 소식들 잘 챙기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